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 마이크 문제 때문에 음질이 평소보다 조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미증시가 5일 연속 음봉에서는 벗어났고, 어쨌든 이제 플러스 마감을 했죠. 일본 국채금리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은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좋게 보는 쪽은 이때 발생했던 이 갭을 결국엔 다 채웠다. 그래서 이제 반등할 때도 됐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어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유동성이 더 말라버렸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증시가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가 뭐 크게 빠지거나 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요인이 있지는 않았죠. 외부 요인은 뭐 중립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우리 증시도 보면 어쨌든 어제 먼저 반영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저렇게 선방했으면 우리는 하락한 거에 일부는 만회해야지,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뭐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만들어지면서 빠졌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4일 동안에 3일이 61선을 이렇게 걸터안고 마감이 되는, 오늘은 뭐 61선 깨고 내려간 건데 어쨌든 61선에서 살짝 걸터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이제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수만 이렇고, 최근에 지수 자체를 보면 12월 들어서 3일 빼고 다 이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3일만 올랐어요. 12월 들어서. 그리고 지금 5일 연속 빠졌는데 6일 빠진 거는 8월에 6일 연속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일 연속 빠진 거하고 8일까지 연속 빠진 거인데 그건 전부 다 상반기 때고, 하반기 들어서는 8일 이후에는 6일 연속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사실 대형주가 마이너스 나서 그렇지 중소형 업종 지수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쪽만 이제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고 중소형주 쪽은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종목 수가 늘어날 조짐도 나타났다. 이게 이제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뉴스 주목해 볼 만한 걸 보면 오늘 실적에 대한 걱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줄었다. 그리고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하향하는 곳이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잖아요. 뭐 골드만삭스에서 5조 원대, 특히 반도체 부분을 1조 5천억 정도까지 낮춰서 봤거든요. 1조 5천억, 1조 원대 반도체 영업이익은 2009년도 이후에 본 적이 없는 숫자라서 이거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오려나 보다. 그럼 연초까지 실적 상황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자극을 했죠. 근데 반면에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났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되게 독특해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하이닉스 홈페이지를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마치 뉴스같이 이런 어떤 기사를 올렸거든요. 이게 기사가 아니에요. 하이닉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애널리스트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년도 뭐 반도체 주식에 투자할 적기가 다가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 봐서는 반도체가 내년도엔 돌아서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또 유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종목들이 빠지기도 애매하고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어정쩡한데 어쨌든 좀 눌리는 형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눌리는데, 대형주들이 좀 눌리는데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연말에는 거래를 좀 줄이거든요. 매수매도 합이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외국인들이 매수매도 줄이면서 코스피는 어쨌든 팔았고, 코스닥은 순매수했는데, 이게 오늘 외국인들이 특징적인 게 대형주 매도하고 중소형주는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매도권 근접해서 반등 시도하는 종목 수가 이전보다는 좀 늘어날 수 있다. 뭐 지금 완전히 과매도는 아니고요. 근데 근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대형주만 빠졌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종목들 보면 이게 사실 조합은 되게 나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거의 다 판 거거든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2, 3위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1, 2, 3위 다 팔았잖아요. 오늘 외국인 전체 순매도가 1200억인데 삼성전자만 1000억을 팔았죠, 거의.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조합에서 1300억을 팔았으니까 이 두 개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걱정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었고, 순매수는 뭐 오리온, 이게 최근에 리포트 나온 기업들 매수가 좀 있는 편인데, 뭐 셀트리온, 식품주, 막 식품주가 순매수 상위 1, 3위로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은 뭐 매수 쪽보다는 이제 매도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기관들은 이 2차 전지 계열의 종목들, 그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이 상단에 있었고, 반면에 이제 IT는 또 기관은 또 물량 받아내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좀 받아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어떤 모습과 일부 이제 좀 프로그램성의 어떤 매수가 좀 붙어서 기관 쪽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상단에 ETF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는 좀 재미가 없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단에 많이 포진해 있죠. 예, 이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많이 담는, 뭐 미국에서도 그 뭐 모더나 주가가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10월 이후에만. 뭐 2배 올라간 건 아니지만 거의 한 80%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에서도 제약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높아 보이고, 기관은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이 수익률 게임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최대치의 어떤 수익률 게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기관이 이런 장을 지금 현재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지금 미국은 6일 만에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제 플러스가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그러니까 왜 미국이 연속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거냐. 오늘 사실 반등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상승폭을 보면. 근데 러셀 2000 지수,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성주는 괜찮았어요.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한 0.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형주군이 연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는데 예상이 매출이 41.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은 1센트 적자, 약간 적자 정도. 근데 적자가 왕창 나진 않고 조금 날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증시 시황상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국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중국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나올지도 몰라, 이런 주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꿋꿋하게 리오프닝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화장품, 여행, 아니면 항공,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좀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좀 회복되는 계기가 돼서 시황 자체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냐,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제약, 엔터미디어, 항공 이런 것들이 좀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가 보시면은 지난 6월의 저점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올라갔거든요. 지난 6월 장중 저점 129달러, 종가 130달러. 오늘 장중 저점이 129.9달러, 종가 132달러. 그러니까 이제 130달러 부근에서 반전이 나오면서 증시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이 이제 애플이 돌아서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인데, 임대료가 이제 3분기 평균 임대료가 전년 대비 6% 올랐대요.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보면 이게 이제 거의 뭐 11% 중반, 그러니까 12% 가까이 임대료가 전년 대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 상승폭이 뚝 떨어졌어요, 3분기에. 그래서 오늘 외신에서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를 떨어뜨리는, 지금 주거비가 안 빠져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좀 쌓이면 또 괜찮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산타랠리 관련된,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들었는데, 산타크로스가 오고 있는데 연준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일본이 염화칼슘을 뿌렸다, 썰매 못 움직이게, 이런 꼴이 됐거든요. 오늘도 눈도 왔는데, 어쨌든 이 기사는 뭐냐면, 산타랠리에 진정한 거는 12월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이제 새해 첫 두 이틀 거래일, 요거다. 그래서 날짜로 치면 12월 23일부터 1월 4일까지가 진정한 산타랠리의 기간이다. 그래서 지금쯤 사두면 1월 초에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미증시를 좀 안 빠지게 막아놨던 재료입니다. 근데 말 바꾸면 이게 깨지면 그만이에요. 애플이 130달러 밑으로 가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리고, 주택이고 뭐고, 지금은 이제 일본이 이제 또 뭐 약달러 만들어버리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서 뭐 이것저것 다 망쳐버려, 뭐 이런 분위기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힘들게 짜져 있는 판을 흔들어 버릴 거냐, 아니면 요거에 이제 기인해서 오늘부터 애플도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갈 거냐, 요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음에 할게요. 요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추억의 그런 불량식품 시리즈, 그러니까 쫀득이, 동부라고, 이게 초코맛 나는 과자, 이게 전체가 초콜릿이 아니고 겉에만 살짝 씹힌 그런 과자인데, 돈부라고 있어요. 돈부. 제가 알기로는 돈부인데 여기 동부라고 써 있네요. 요거 이제 짜 먹으면 꿀맛 나는 이제 그런 과자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이거 다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달고나 이런 것도 옛날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전 딴 거 모르겠는데 이 동부는 한번 먹고 싶어요. 이거 만드는 회사에 지금 사장 아들이 저 중학교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도 별명이 오방떡이었는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예, 뭐 하여간 또 생각이 나서 이것까지 기억나시면 진짜 최강 아재급이라서 이거 아마 기억 별로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카페도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